이 잔 마시면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근데 막 잔 이렇게 꽉 차 있고 그럼 바로 들어가야죠. 사과해요 나한테. 두 남자의 생각. 두 남생.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난민을 자식처럼, 자식을 난민처럼. 그 누구인가요? 뭐만 보면 진행시키는 박범 선생님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사실 뭐 여러 사람들 이름 기억할 필요 없죠. 예. 박범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다 해주기 때문에. 박범이 다 해줍니다. 네, 뭐 장혁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가 정우성 씨랑 문가비 씨. 아, 혼외자 사건. 예, 이제 그건데 되게 화제가 되었었죠. 거의 이제 화제가 진압이 안 되는, 소방차가 와도 진압이 안 되는 화제 수준.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소문이 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 뭐 태어났던데요 이미?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왜냐면 전 결혼했잖아요. 아이를 갖고 싶단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이미 만든 거예요.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겼어, 돈도 많아, 유명해, 난민도 사랑해. 아니 뭐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으니까 아 저도 난민이 되려고요. 사랑이라도 받게. 근데 그러면 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저는 일단 요번에 이 이슈를 보고 놀란 게 혼외자? 저 혼외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대서특필되어서 본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되게 좀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죠.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보고 도대체 혼외자? 혼외출산? 그게 뭐지? 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식도 올리고 청첩장 다 돌리고 상견례 다 했지만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저도 혼외자인가요? 동거 사이다? 네네, 그렇죠. 사실혼이죠, 사실혼. 근데 이제 사실혼 관계조차 아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우성 씨는. 그렇죠. 사실혼이 아닌 관계에서 그냥 아이를 낳은 거죠.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근데 저도 기사 보니까 무슨 뭐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왈가왈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직접 키우는 건 아닌 걸로 들었거든요. 문가비 씨 측에서 본인들이 키우는 거고,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해외에서의 혼외 출산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또 조사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조사를 좋아해가지고 영어 배울 때도 조사부터 공부했습니다. 아, 그래서 조사를 현란하게 구사하시는 거. 예, 그리고 길 가다가 뭐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길 막는 사람 보면 조사 버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노르웨이 55%, 프랑스 52%, 뭐 영국, 미국, 독일 다 30% 이상의 혼외자 비율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이때 1.5%. 진짜 확실히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의 문제 같아요. 이렇게까지 통계 자료가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이 표본이나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 예,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5%잖아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냥 혼내로 보는 거죠. 혼외로 보지 않는 거고. 이런 뭐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데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미혼모들, 뭐 미혼부들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높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이혼율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아마 사실혼도 다 포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정우성 씨는 사실혼 관계조차도 아닌 시스템상에서 아이를 문가비 씨가 직접 키우게끔 뭐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두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희한테 좀 더 익숙하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거부터 이어진 약간 유교적인 사상이나 아니면 가정을 이루는 형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뭔가 나쁜 것 같이 들리는데요? 뭔가 꼰대 같고 뭔가 유교스럽고. 저 꼰대 맞습니다. 그 유교 보입니다. 그럼 저희 그 두남생으로 하지 말고 두꼰생으로 해서 두 꼰대의 생각.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먼저 궁금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혼외자가 생겼을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씨.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유명하면 제가 만약에 정우성이면요 절대로 콘돔 없이 안 해요. 근데 워낙 본인이 읽어놓은 게 많고 손해볼 게 많으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피임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에 주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임신이 돼버렸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뭐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가부의 지침을 정확하게 따랐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꼭 콘돔이라는 게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성병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우성 씨는 그 두 개를 다 포기한 거죠. 물론 요건 제 추정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뇌피셜이기 때문에 예, 그냥 저희끼리 하는 만담 정도로. 네, 그럼 정우성이라고 안 하고 성우정이라고 앞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정성. 아, 우정성.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임이라는 게 남자 쪽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자 쪽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피임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었던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약간 문씨에 덧칠 수도 있었다. 약간 의도적으로. 아, 또 그런 요즘 루머들이 돌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알 수 없죠. 그리고 뭔가 피임을 했다 하더라도 100%라는 건 사실 이 세상에 없다 보니까 혹시 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알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고의 진리는 어쨌든 피임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했는데도 그랬으면 제가 보기엔 유니더스라든지 이런 데 고소하면 돼요. 너네가 지금 제공한 상품을 사용했지만 임신이 됐다. 보상하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다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물론 그 사이에 또 둘이서 어떤 소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다 터진 상태에서 뭐 그걸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근데 두 남자의 생각이잖아요. 네. 우리 둘 다 30대고 네. 결혼 원하시죠? 결혼해야죠. 출산 원하시죠? 해야죠. 본인이 자궁이 없음이 아주 개탄스럽죠. 나중에 인공자궁을 시술할 생각입니다. 거의 그 정도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아이 생각이 있죠. 그럼 우리 둘 다 굉장히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정우성 씨 같이 돈 있고 영향력 있고 피지컬 되고 모든 갖춘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역할로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물론 다양한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문가비 씨의 어떤 조건이나 내세운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든지 아니면 재산 분할을 노린 의도적인 악의적인 뭔가가 감지됐기 때문에 내 재산 몇백억을 뺏길 바에야 그냥 자식도 같이 난민 취급을 하겠다 결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성우정 씨께서도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봐야 돼요. 과거에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냐. 일관적이냐. 그렇죠. 분명히 이걸 파다 보면은 금광이 나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금강은 나오게 마련이죠. 그렇죠. 바로 서부로 금강 러쉬를 제가 다녀왔어요. 골드러시 다녀오셨군요. 예, 근데 우리 성우정 씨께서 과거 행적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MBN과의 인터뷰에서 네. 이세만 가질 수 없다. 여자부터 만들어야 된다. 애한테 어머니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냐. 일단 엄마가 먼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뜻은 뭐겠어요? 이 말에 대전제는 뭐겠어요? 아버지는 이미 있다. 아버지는 너랑 같이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같이 동거를 하면서 알려줄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게 대전제로 깔렸으니까 당연히 엄마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2018년도에 입양대상 아동 및 미혼모 관련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깨어있으시네요. 아주 좋은 거죠. 지금 보니까 입양대상 아동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미혼모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입니다. 더불어 난민 구호 활동을 포함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강력하게 드러낸 바도 있습니다. 전 진보적인 정치 성향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은 인권을 존중하고 어찌 보면 좀 약자라든지 좀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성과 공감대를 가지고 이 사회와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라는 취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저는 엄청 동의해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저는 반드시 꼬집고 싶습니다. 약간 역전 재판을 듣는 기분인데요. 저 지금 검사인가요, 그럼? 네, 거의 지금 피고인 신문하시는. 그럼 역할로 변호인 해주시겠어요? 저도 근데 사실 좀 일부는 비슷한 입장인 게,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관이라거나 아니면 자유라는 게 있다 보니까 게다가 둘이서 합의를 했다라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희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버지는 없고 혼외자라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고, 이 아이가 지금은 전혀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 초등학교만 들어갈 때만 돼도 소문 다 날 거예요. 그렇겠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쟤네 엄마가 아빠가 정우성이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자랄 텐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아이가 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가정의 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정교육,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전한 가정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내 아들과 동거하지 않겠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다 하겠다라고 말한 걸로 미루어 보아 문가비 씨와의 어떤 협의에서 실패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성우정 씨 심리를 분석을 하자면 네. 일단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결혼이나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내 재산이 더 중요한 거죠. 자식보다. 저는 자식이 있으면은 돈 안 아까울 것 같거든요. 내 유전자를 반쪽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럼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해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창출할 수 있는 가치 중에서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존엄성의 가장 근간은 돈이 땡전 한 푼 없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 심리 분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우정 씨가 가난했고 낙성대인가 뭐 서울대 요 판자촌 그쪽에서 좀 전전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도 대학교 근처에 살았네요. 그럼요. 그래도 되게 좋은 관악산 자락에서 정기를 받으면서 자라셨는데 이때 무릎팍도사 2012년도에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아버지와의 교감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이 아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걸로 좀 미뤄보면 이제 성우정 씨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결핍이란 말이군요. 예.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고 싶다. 성우정 씨한테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예, 제 입장에서 사실 요 주제 했을 때 이거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놈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조사해 보니까 동등하고 프렌들리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이상향을 가진 MBTI 유형 알려진 바에 따르면 ENFJ 따뜻하고 정의롭고. 저 ENFJ 완전 좋아하는데. 예, 저도요. 저 오늘부터 정우성 씨 좋아할래요. 예. 이 잔 마시면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근데 막 잔 이렇게 꽉 차 있고 그럼 바로 들어가야죠. 사과해요 나한테. 그래서 거의 고백해요 나한테 지금 시전을 했는데 역시 남자는 몇백억이 있어도 거길 잘 관수해야 됩니다. 그 아랫돌이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는 뇌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100%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분명히 둘 간의 합의가 이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네요. 근데 저희가 약간 30대 두 남자라고 했지만은 저희의 입장은 약간 아버지가 되고 싶은 두 남자로서 좀 바라본 시선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뭐 난임이나 불임 부부들도 많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더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나는 그냥 좀 즐기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나는 뭐 이런 거 책임지고 싶지 않아, 난 그냥 혼자로서 뭐 이렇게 뭐 혼내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되게 지지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든 생각이, 어떤 사람이었다면은 지금 이 사건이 생겼을 때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문제임에도 마치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워낙 대스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커버를 쳐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 잘생기고 이 정도 돈 많고 이 정도 잘났으면은 그런 여자들도 꼬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배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면죄부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되게 막 못생기고 인기 없고 사회적인 문란을 주로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빅뱅 승리라든지. 그 친구는 진짜 요즘 완전 그 볼드모트로 통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문매를 받을 수 있겠죠. 뭐 빅뱅 승리?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거는 매장이 아니라 그냥 할인 매장. 거의 그냥 인생 90% 할인당해버리는. 판타스틱 베이베가 될 뻔했네요. 예, 그렇죠. 그냥 알고 보니까 뭐 아빠가 알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너 아빠가 누구게 근데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다른 배우에게 있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공인이고 뭐 유명하기 때문에 더 비판받는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친구가 이런 똑같은 일을 겪었으면 저는 걔 팼어요. 패셨어요? 마음으로. 예,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가치관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얘가 태어난 경위나 혹은 태어났는데 얘가 좀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일지라도 생명으로서의 존중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 새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목숨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알에 빗발쳐도 내가 대신 죽는다는 그런 마인드로 평생 살면서 내 새끼를 먹여 살리는 우리나라 2,500만 유부남 유부녀들을
그들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잖아요. 그쵸. 자식 키우려고. 솔직히 그런 유부남 유부녀들 자기 개인의 어떤 인생 그런 거 엄청나게 많은 부분 희생하고 자식 키우는 건데 그냥 나는 돈도 많고 아 뭐 저 사람이랑 나는 원래 사랑하지 않았어. 난 사랑하지 않으니까 같이 안 살 거야. 결혼도 안 할 거고. 이렇게 치부한다?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같이 살면서. 살 부비고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 꼰대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 가치관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따끔한 말을 한마디 해주겠죠. 따끔하게. 예, 어떻게요? 일반인이라면 더더욱 그걸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연예인이고 자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또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둘 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인이었다. 그 여자는 진짜 만약에 본인이 뭔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남자한테 제대로 양육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진짜 어떻게 내 자식이니까 키워야 되긴 하겠고 근데 경제적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진짜 평생을 이렇게 질질 끌면서 부모님 도움받고 하다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비관적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양육비도 원래 법적으로 주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70%도 안 된다? 뭐 이런 통계를 봤거든요. 이게 남자가 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버는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주고 심지어 능력이 있어도 이거를요 자기 사업자 등록으로 안 하고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거를 강제로 뜯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확실히 저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아 그럼요. 이 한마디는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